깊은 숲의 심장부.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고요 속에 민준의 연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숲의 숨결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생태학자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복잡한 장비들, 그리고 숲의 생명력을 기록한 수많은 자료들이 그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언제나 희미한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8년 전, 산사태가 덮쳤던 그날,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민준의 삶은 숲에 갇혔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은 채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숲은 평소와 다른 소리로 민준을 깨웠다. 낮고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민준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짙은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민준은 방수 점퍼를 걸쳐 입고 조심스럽게 연구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민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대한 몸집에 늑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늑대의 털은 숲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은회색이었고, 그의 한쪽 앞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늑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은 야생의 맹수답지 않게 오히려 애처롭고 간절했다. 늑대는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공격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저 도움을 간청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준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는 평생 늑대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 늑대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존재였고 인간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상을 입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늑대의 눈빛에서 그는 8년 전 그날의 자신을 보았다.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하게 쓰러졌던 자신,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늑대.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늑대는 민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민준을 향해 몸을 살짝 움직였다. 늑대는 민준의 발밑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민준은 망설였다. 늑대를 돕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늑대의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처절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민준은 결국 늑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연구실로 돌아가 응급처치 도구를 챙겨왔다. 붕대, 소독약, 그리고 진통제. 그는 늑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늑대는 민준의 움직임에 몸을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민준은 늑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앞다리의 상처는 깊었고 뼈가 부러진 듯했다. 민준은 능숙한 손길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늑대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떨었지만 민준에게 전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듯했다. 민준은 늑대의 인내심과 침착함에 놀랐다. 이제 조금 괜찮을 거야. 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늑대는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늑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온화해져 있었다. 그리고 늑대는 다시 민준의 발밑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민주는 늑대가 아직 자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늑대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늑대는 민준을 이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숲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 쉬는 듯했다. 늑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민주는 늑대를 따라가면서 숲의 고요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숲의 냄새, 나무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차가운 공기의 촉감. 그는 8년 전 사고 이후로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살아왔었다. 늑대가 멈춰 선 곳은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있는 곳이었다. 바위들은 마치 거인의 주먹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고 그 사이에는 작은 동굴 입구가 숨겨져 있었다. 동굴 입구는 최근에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있었다. 민주는 동굴 입구를 보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가족이 묻혔던 곳도 이와 비슷한 지형이었다. 그에게는 잊고 싶었던 악몽의 장소였다. 늑대는 동굴 입구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민준을 돌아봤다. 늑대의 눈빛은 애처롭고 간절했다. 마치 동굴 안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민준은 두려웠지만 늑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늑대의 뒤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다. 민준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민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동굴 한 구석에는 거대한 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곰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그의 숨결은 희미했다. 곰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3마리의 작은 아기 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기 곰들은 엄마 곰의 몸에 기댄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늑대는 쓰러진 엄마 곰에게로 다가가 코를 비볐다. 늑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늑대와 곰, 천적 관계인 두 동물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늑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바로 이 곰과 아기 곰들을 위한 것이었다. 민주는 경악했다. 야생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들의 관계는 그에게 충격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민주는 엄마 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상처는 깊었고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했다. 그는 이 상처가 단순한 산사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곰의 몸 곳곳에는 흙먼지가 아닌 낯선 화학물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리고 동굴 벽면에는 희미하게 기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숲을 파괴하고 이 동물들을 해쳤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기 곰들은 엄마 곰의 옆에서 낑낑거렸고 늑대는 고통스러워하는 엄마 곰을 보며 더욱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민준의 마음속에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산사태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던 가족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는 다시금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이 동물들을 구해야 했다. 그의 의사로서의 본능과 생태학자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다. 민주는 엄마 곰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지고 온 응급처치 도구로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다. 곰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떨었지만 민준에게 전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듯했다. 민준은 곰의 눈에서 깊은 신뢰를 보았다. 늑대는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봤다.
민주는 엄마 곰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붕대를 꼼꼼하게 감았다. 그러나 곰의 상태는 심각했다. 그는 곰을 벙커 밖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민준의 시선이 아기 곰들에게 닿았다. 아기 곰들의 귀 뒤에는 희미하게 작은 인식표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인식표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이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에덴 민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자신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거대 제약회사 에덴그룹. 그들은 최근 숲 근처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설립하고 있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 모든 일이 에덴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산사태, 곰의 부상, 그리고 늑대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까지. 모든 것이 에덴그룹의 불법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결의가 떠올랐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8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굴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곰의 상처, 아기 곰들의 귀 뒤에 새겨진 이덴이라는 로고, 그리고 늑대의 간절한 눈빛. 이 모든 것이 거대 제약회사 에덴그룹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가족을 잃었던 8년 전 산사태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 곰들 중 한 마리를 안아들었다. 아기 곰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의 심장 소리는 강렬했다. 민주는 아기 곰의 귀 뒤에 새겨진 로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에덴그룹은 최근 몇 년간 생명공학 분야에서 급성장한 기업이었다. 그들은 생명 연장과 유전자 치료를 내세우며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지만 동시에 동물 실험과 관련된 불투명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는 그 소문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늑대야, 너와 이 곰들이 에덴그룹과 관련이 있는 거니? 민준이 나직이 묻자 늑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민준의 발밑을 툭툭 건드렸다. 늑대는 민준에게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했다. 민준은 엄마 곰의 상처를 다시 살폈다. 상처는 깊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수술용 메스에 베인 듯 정교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상처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소행이었다. 민주는 엄마 곰의 몸을 조심스럽게 돌려든 부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이었다. 곰의 등에는 희미하게 작은 칩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연구 도구를 꺼내 칩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칩은 작았지만 그 안에서 희미하게 전파가 흐르는 듯했다. 추적 장치였다. 에덴그룹은 이 곰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숲의 동물들을 자신들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들을 해쳤다. 그의 가족을 앗아간 산사태 역시 에덴그룹의 불법적인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칩을 꽉 쥐었다. 이 칩이 에덴그룹의 악행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늑대야, 미안하다. 내가 너와 이 곰들을 구해주지 못해서. 민준이 엄마 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곰은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민주는 엄마 곰을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늑대는 민준의 옆에 앉아 엄마 곰을 지켜봤다. 늑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엄마 곰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볐다.
늑대와 곰의 깊은 유대감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엄마 곰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은 엄마 곰의 죽음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8년 전 가족의 죽음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엄마 곰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다. 늑대는 엄마 곰의 죽음에 울부짖었다. 늑대의 울음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 같았다. 민주는 늑대를 품에 안고 위로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민주는 엄마 곰을 정성스럽게 묻어주었다. 그리고 아기 곰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아기 곰들은 여전히 불안에 차며 몸을 떨었다. 늑대는 민준의 옆에서 아기 곰들을 지켜봤다. 늑대는 이제 엄마 곰 대신 아기 곰들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민준은 늑대와 아기 곰들을 데리고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의 연구실은 이제 단순히 연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들을 보살피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민준은 아기 곰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늑대에게는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늑대는 민준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민준은 늑대의 이름을 루크라고 지었다. 빛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루크의 눈빛에서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루크는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루크는 민준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루크의 존재는 민준에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존재였다. 민준은 루크와 아기 곰들을 보살피면서도 에덴 그룹의 불법적인 실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칩을 분석하고 에덴 그룹의 정보들을 파헤쳤다. 그의 연구는 밤낮없이 이어졌다. 그는 에덴 그룹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것은 엄마 곰에 대한 약속이자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속죄였다. 칩을 분석한 결과 민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덴 그룹은 숲의 깊은 곳에 비밀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숲의 희귀 동물들을 납치하여 유전자 조작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슈퍼동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뛰어난 지능과 회복 능력을 가진 동물들을 만들어내어 군사적 목적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엄마 곰과 아기 곰들은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고 루크는 그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쳤던 것이었다. 민주는 루크의 몸을 자세히 살폈다. 루크의 털은 평범한 늑대와는 다르게 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민첩했다. 루크 역시 에덴 그룹의 실험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민준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루크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것이다. 민준은 에덴 그룹의 비밀 연구시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것은 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잠입하여 에덴 그룹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혼자서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때 민준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봤다. 그의 연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을 열자 그의 눈앞에 젊은 여인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준처럼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옛 제자이자 에덴 그룹의 연구원이었던 이지혜였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에덴그룹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제가 그들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지혜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지혜가 에덴그룹에 고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자신을 찾아와 에덴그룹의 실체를 폭로하려 한다니.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에덴그룹의 악행을 밝혀낼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다. 루크는 지혜를 경계하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민준이 지혜를 받아들이자 루크 역시 경계심을 풀었다. 지혜야, 네가 왜 여기에? 민준이 물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교수님, 저는 에덴그룹이 동물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실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숲의 생태계를 연구한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밀 연구에 참여했고 그들의 모든 데이터가 제 노트북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노트북 안에는 에덴그룹이 동물들에게 실험용 약물을 투여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끔찍한 영상들과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루크와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들이 실험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기록들도 있었다. 민준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에덴그룹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속죄이자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에 대한 복수였다. 민준의 연구실 안은 에덴그룹의 충격적인 진실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지혜가 가져온 노트북 속 자료들은 민준의 오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에덴그룹은 겉으로 드러난 거대 제약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숲의 생명을 유린하고 잔인한 유전자 조작 실험을 통해 슈퍼동물을 만들어내려는 사악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민준의 가족이 묻혔던 산사태마저 그들의 불법적인 개발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났다.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숲의 생태계를 연구한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비밀 연구시설에 들어가게 된 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의 희귀 동물들을 납치하여 잔인하게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에게 이식하는 실험까지.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지혜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혜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용감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어. 이제 우리는 함께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 루크는 민준의 옆에 엎드려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다. 루크는 민준의 손에 든 칩과 지혜의 노트북을 번갈아 응시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정보들을 이해하는 듯이 아기 곰들은 루크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루크의 보호 아래에서 평온해 보였다. 민준은 아기 곰들을 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이 무고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에덴그룹의 악행을 반드시 막아야 했다. 민준은 루크와 지혜와 함께 에덴그룹의 비밀 연구시설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지혜의 노트북에는 연구시설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부 연구원들의 명단까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혜의 자료와 자신이 분석한 칩의 정보를 결합하여
에덴그룹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밀 연구시설은 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시설은 지하 벙커 형태로 되어 있었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민주는 과거의 지질학적 지식과 지혜의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여 벙커의 취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시설의 가장 큰 약점은 통풍구 시스템입니다. 숲의 지형을 이용하여 위장했지만 특정 지점에는 외부와 연결된 통풍구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 잠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잠입 작전을 세우자. 우리가 잠입해서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연구 자료와 증거들을 확보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에덴그룹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민준과 지혜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숲 곳곳에는 에덴그룹의 감시 카메라와 무장한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연구실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을 감지했다.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교수님, 우리가 너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에덴그룹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루크를 바라봤다. 루크는 이미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연구실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루크의 귀는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는 듯했다. 민준은 직감했다. 에덴그룹의 경비원들이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돼. 이동해야 해. 증거들을 가지고 탈출하자. 민준은 노트북과 칩, 그리고 기타 중요한 연구 자료들을 챙겼다. 그는 아기 곰들을 품에 안았다. 루크는 민준과 지혜를 보호하듯 그들의 앞에 섰다. 연구실 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에덴그룹의 무장 경비원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연구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경비원들의 얼굴은 냉혹했고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김민준 박사, 이지혜 연구원, 순순히 항복하라, 모든 증거를 넘겨라. 경비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은 지혜와 아기 곰들을 보호하듯 그들 앞에 섰다. 루크는 맹렬히 으르렁거리며 경비원들을 향해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다. 루크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의 송곳니는 섬뜩하게 빛났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아. 너희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민준이 소리쳤다. 경비대장은 비웃었다. 하찮은 동물 몇 마리와 나약한 과학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놈들의 모든 것이 파멸할 것이다. 경비대장은 손짓으로 경비원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경비원들이 민준과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루크는 민준과 지혜를 보호하듯 경비원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루크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으며 그의 송곳니는 경비원들의 몸을 꿰뚫는 듯했다. 루크는 경비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지만 경비원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들 역시 잘 훈련된 듯했다. 민준은 아기 곰들을 품에 안고 루크와 지혜와 함께 연구실 뒤편의 비밀 통로로 도망쳤다. 비밀 통로는 민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지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괜찮아. 지혜야. 아기 곰들을 부탁한다. 내가 시간을 벌게. 민준은 비밀 통로 입구를 막아섰다. 그는 손에 든 낡은 사냥용 칼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비원들이 비밀 통로 입구를 발견하고 들이닥쳤다. 민준은 경비원들에게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을 버리고 진정한 수호자가 된 듯했다. 루크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보호하며 경비원들을 공격했다. 루크의 맹렬한 공격은 경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루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민준은 점차 궁지에 몰렸다. 그의 몸에는 벌써 몇 군데 상처가 생겼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싸움에만 집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에덴그룹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희미하게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루크는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루크는 낑낑거리며 민준의 발밑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민준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8년 전 엄마 곰과 함께 동굴에 갇혀있던 그 아기 곰들 중 하나였다. 아기 곰은 이제 어엿한 어른 곰으로 성장해 있었다. 곰은 민준과 루크를 보자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지혜로웠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곰은 마치 민준과 루크를 돕기 위해 나타난 듯했다. 곰은 에덴그룹의 경비원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곰의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은 경비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경비원들은 곰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하여 도주하기 시작했지만 곰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루크 역시 곰과 함께 경비원들을 공격했다. 늑대와 곰 천적 관계인 두 동물이 인간의 악행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민준은 곰과 루크의 도움으로 경비원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곰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곰은 민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그를 위로했다. 곰의 눈빛은 마치 우리는 교수님을 잊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아기 곰들에게도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에덴그룹의 실험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준을 잊지 않고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다. 민준은 지혜에게 연락하여 곰의 등장을 알렸다. 지혜는 곰의 등장에 놀라워하면서도 곰의 특별한 능력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민준에게는 루크와 곰, 그리고 지혜라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생겼다. 그들은 함께 에덴그룹의 비밀 연구시설로 향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에덴그룹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속죄이자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에 대한 복수였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 민준의 연구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혜가 가져온 에덴그룹의 자료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니었다. 숲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유전자 조작 실험을 자행하는 사악한 집단이었다. 곰의 몸에 박혀있던 추적칩, 엄마 곰의 날카로운 상처, 그리고 아기 곰들의 귀 뒤에 새겨진 이덴 로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8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교수님, 이 자료들이 에덴그룹의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실험 방식, 동물들의 고통, 그리고 불법적인 자원 채취까지 지혜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로 빛났다. 그녀 역시 에덴그룹의 악행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혜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에덴그룹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들의 만행을 멈추게 해야 해. 나의 가족과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루크는 민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숲의 깊이를 담은 듯 신비로웠지만 민준과 지혜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진지했다. 아기 곰들은 루크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에덴그룹의 실험으로 인해 특별한 능력을 지니게 된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빠른 회복력과 비정상적인 지능은 에덴그룹의 실험 결과였던 것이다. 민주는 지혜에게 에덴그룹의 비밀 연구 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지혜는 노트북에 저장된 시설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정보를 보여주었다. 시설은 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진 거대한 지하 벙커였다. 벙커는 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 경비원들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시설 내부는 복잡한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레이저 센서와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독가스 살포 장치도 있습니다. 잠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설계도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움직이며 벙커의 취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과거 지질학자로서의 경험과 의사로서의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틈은 있기 마련이야. 통풍구 시스템에 약점이 있어. 숲의 지형을 이용하여 위장했지만 특정 지점에는 외부와 연결된 통풍구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 잠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연구실 창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루크는 즉시 고개를 들고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털은 곤두섰다. 민준과 지혜는 즉시 모든 불을 끄고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었다. 그들은 에덴그룹의 경비원들이 분명했다. 그들이 민준의 연구실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정보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수님, 그들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USB를 분석하고 지혜가 나타나자마자 움직인 겁니다. 민준은 직감했다. 에덴그룹이 자신의 연구실 주변에 감시 장치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지혜 노트북에 추적 장치를 심어 놓았을 수도 있었다. 시간이 없어. 여기서 벗어나야 해. 증거들을 가지고 탈출하자. 민준은 노트북과 칩, 그리고 기타 중요한 연구 자료들을 챙겼다. 그는 아기 곰들을 품에 안았다. 루크는 민준과 지혜를 보호하듯 그들의 앞에 섰다. 연구실 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에덴그룹의 무장 경비원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연구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경비원들의 얼굴은 냉혹했고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김민준 박사, 이지혜 연구원, 순순히 항복하라, 모든 증거를 넘겨라. 경비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은 지혜와 아기 곰들을 보호하듯 그들 앞에 섰다. 루크는 맹렬히 으르렁거리며 경비원들을 향해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다. 루크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의 송곳니는 섬뜩하게 빛났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아. 너희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민준이 소리쳤다. 경비대장은 비웃었다. 하찮은 동물 몇 마리와 나약한 과학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놈들의 모든 것이 파멸할 것이다. 경비대장은
손짓으로 경비원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경비원들이 민준과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루크는 민준과 지혜를 보호하듯 경비원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루크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으며 그의 송곳니는 경비원들의 몸을 꿰뚫는 듯했다. 루크는 경비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지만 경비원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들 역시 잘 훈련된 듯했다. 민준은 아기 곰들을 품에 안고 루크와 지혜와 함께 연구실 뒤편의 비밀 통로로 도망쳤다. 비밀 통로는 민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지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괜찮아. 지혜야. 아기 곰들을 부탁한다. 내가 시간을 벌게. 민준은 비밀 통로 입구를 막아섰다. 그는 손에 든 낡은 사냥용 칼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비원들이 비밀 통로 입구를 발견하고 들이닥쳤다. 민준은 경비원들에게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을 버리고 진정한 수호자가 된 듯했다. 루크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보호하며 경비원들을 공격했다. 루크의 맹렬한 공격은 경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루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민준은 점차 궁지에 몰렸다. 그의 몸에는 벌써 몇 군데 상처가 생겼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싸움에만 집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에덴 그룹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희미하게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루크는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루크는 낑낑거리며 민준의 발밑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민준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8년 전 엄마 곰과 함께 동굴에 갇혀 있던 그 아기 곰들 중 하나였다. 아기 곰은 이제 어엿한 어른 곰으로 성장해 있었다. 곰은 민준과 루크를 보자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지혜로웠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곰은 마치 민준과 루크를 돕기 위해 나타난 듯했다. 곰은 에덴 그룹의 경비원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곰의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은 경비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경비원들은 곰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하여 도주하기 시작했지만 곰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루크 역시 곰과 함께 경비원들을 공격했다. 늑대와 곰 천적 관계인 두 동물이 인간의 악행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민준은 곰과 루크의 도움으로 경비원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곰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곰은 민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그를 위로했다. 곰의 눈빛은 마치 우리는 교수님을 잊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아기 곰들에게도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에덴 그룹의 실험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준을 잊지 않고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다. 민준은 지혜에게 연락하여 곰의 등장을 알렸다. 지혜는 곰의 등장에 놀라워하면서도 곰의 특별한 능력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민준에게는 루크와 곰,
그리고 지혜라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생겼다. 그들은 함께 에덴그룹의 비밀 연구시설로 향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에덴그룹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속죄이자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에 대한 복수였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 숲의 깊은 곳, 에덴그룹의 비밀 연구시설을 향하는 길은 민준에게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의 곁에는 빛나는 눈빛의 늑대 루크, 덩치 큰 회색곰, 그리고 결의에 찬 이지혜가 함께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에덴그룹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곰과 루크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안이자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그들은 숲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상처받은 생명체로서 서로에게 의지했다. 지혜는 노트북에 저장된 에덴그룹의 설계도를 민준에게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교수님, 시설은 이중보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열 감지 센서와 레이저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독가스 살포 장치와 무장 경비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잠입은 매우 위험할 겁니다.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주는 설계도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움직이며 벙커의 취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과거 지질학자로서의 경험과 의사로서의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틈은 있기 마련이야. 숲의 지형을 이용하여 위장했지만 특정 지점에는 외부와 연결된 통풍구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 잠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루크는 민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곰은 민준의 뒤에 서서 웅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마치 숲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 신비로웠다. 그들이 숲속을 걷는 동안 민준은 8년 전 그날의 기억과 다시 마주했다. 산사태가 덮쳤던 그날, 그는 가족과 함께 숲에서 캠핑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그들을 덮쳤고 그는 가족을 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흙더미에 파묻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무력감만이 남았다. 그때 숲속에서 희미하게 화학물질 냄새가 풍겨왔다. 민주는 즉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 냄새 에덴그룹의 화학물질 냄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루크는 으르렁거렸고 곰은 낮게 울부짖었다. 숲의 동물들은 에덴그룹의 화학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루크와 곰, 그리고 지혜와 함께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에덴그룹이 설치한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장이 숨겨져 있었다. 처리장 주변에는 죽어가는 나무들과 오염된 강물,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작은 동물들이 널려 있었다. 에덴그룹은 자신들의 실험 폐기물을 숲의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지혜는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 에덴그룹의 잔인한 만행에 치를 떨었다. 민주는 죽어가는 작은 다람쥐를 품에 안았다. 다람쥐의 몸은 화학물질로 인해 검게 변해 있었고 그의 숨결은 희미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8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다. 루크는 민준의 옆에 앉아 다람쥐를 응시했다.
루크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루크는 민준의 손을 핥았다. 마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 민준은 다람쥐를 묻어주었다. 그는 루크와 곰, 그리고 지혜와 함께 에덴 그룹의 비밀 연구 시설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이 숲의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피어올랐다. 그들이 에덴 그룹의 비밀 연구 시설에 가까워지자 숲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기이하게 변했다. 주변의 나무들은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 있었고 숲의 동물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마치 숲의 생명력이 서서히 죽어가는 듯했다. 지혜는 노트북을 켜고 시설의 외부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련된 해커였고 에덴 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교수님, 잠시 동안 외부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루크와 곰, 그리고 지혜와 함께 시설의 통풍구를 통해 지하 벙커 안으로 잠입했다. 통풍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안을 기어갔다. 벙커 안에서는 희미하게 기계 소리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벙커 안으로 진입하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벙커 내부는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수많은 유리관 안에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기괴한 모습의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에덴 그룹의 유전자 조작 실험으로 인해 변형된 동물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그 동물들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의사로서, 생태학자로서 이 모든 잔인한 행위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혜 역시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루크는 유리관 안에 갇힌 동물들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루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곰은 분노에 찬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들은 동족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그들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증거를. 민주는 지혜에게 속삭였다. 지혜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에덴 그룹의 중앙 서버에 접속하려 했다. 바로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고 에덴 그룹의 연구원들과 무장 경비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중에는 에덴 그룹의 총책임자인 최 박사가 있었다. 최 박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응시했다. 김민준 박사, 이지혜 연구원, 감히 이곳까지 찾아오다니. 내 놈들이 감히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민준은 최 박사를 노려봤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무고한 생명들을 유린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 박사는 비웃었다. 하찮은 과학자 주제에 감히 우리의 계획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 우리는 곧 숲의 모든 힘을 손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위대한 업적에 희생될 뿐이다. 최 박사는 손짓으로 경비원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경비원들이 민준과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루크와 곰은 민준과 지혜를 보호하듯 경비원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루크는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경비원들을 제압했고 곰은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으로 경비원들을 날려버렸다. 늑대와 곰, 천적 관계인 두 동물이 인간의 악행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민준과 지혜는 루크와 곰의 도움을 받아 에덴 그룹의 연구 자료들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컴퓨터 서버에 접속하여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방대했지만
지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최 박사는 민준과 지혜의 움직임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자 실험실의 유리관 안에 갇혀있던 변형된 동물들이 우리를 부수고 뛰쳐나왔다. 그들은 에덴 그룹의 실험으로 인해 더욱 잔인하고 강력하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민준과 지혜, 그리고 루크와 곰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민준은 아기 곰들을 보호하며 루크와 곰을 향해 소리쳤다. 루크 곰 시간을 벌어라. 우리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루크와 곰은 변형된 동물들과 맞서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고 실험실 안은 격렬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민준과 지혜는 루크와 곰이 시간을 버는 동안 필사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숲의 생명과 무고한 동물들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에덴 그룹의 비밀 실험실은 피비린내와 절규로 가득했다. 변형된 동물들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민준과 지혜는 필사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루크와 곰은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족들을 막아서며 민준과 지혜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루크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곰의 거대한 발톱은 변형된 동물들을 제압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의 공격은 맹렬했다. 교수님, 데이터 다운로드 완료입니다. 지혜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좋아, 이제 탈출해야 해. 민준은 아기 곰들을 품에 안고 루크와 곰에게 시선을 보냈다. 루크와 곰은 이미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지쳐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향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 최 박사가 거대한 금속 우리를 실험실 한가운데로 끌고 왔다. 우리 안에는 더욱 거대하고 기괴하게 변형된 늑대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늑대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몸 곳곳에는 흉터가 가득했고 그의 숨결에서는 화학물질 냄새가 풍겨왔다. 초월체라고 불리는 에덴 그룹의 최종 결과물이었다. 내 놈들이 감히 우리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다니 이제 내 놈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 박사는 비웃으며 우리의 문을 열었다. 초월체는 맹렬한 포효와 함께 우리 밖으로 뛰쳐나왔다. 초월체의 맹렬한 기세에 실험실 안의 모든 동물들이 공포에 질려 웅크렸다. 루크는 초월체를 보자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연민이 서려 있었다. 초월체는 루크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것은 루크의 형제이자 에덴 그룹의 잔인한 실험으로 인해 괴물로 변해버린 존재였다. 루크는 초월체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초월체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곰은 초월체의 맹렬한 공격에 맞섰다. 곰의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은 초월체를 잠시 막아냈지만 초월체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초월체는 곰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곰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곰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심장은 고통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반자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지혜에게 아기 곰들과 함께 탈출할 것을 명령했다. 지혜야, 아기 곰들을 데리고 먼저 탈출해. 내가 루크와 곰을 구할게. 안 됩니다. 교수님, 혼자 둘 수 없습니다. 지혜가 소리쳤다. 이것은 명령이다. 자료를 지켜 이 데이터들이 세상에 공개되어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혜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기 곰들을 품에 안고 실험실 뒤편의 비밀 통로로 도망쳤다. 민주는 루크의 옆에 섰다. 루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루크는 민준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듯이. 루크, 미안하다. 민준은 루크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루크를 혼자 둘 수 없었다. 루크는 그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초월체는 맹렬한 포효와 함께 민준과 루크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자신의 몸을 던져 루크를 보호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냥용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루크는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 초월체에게로 맹렬히 달려들었다. 루크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빛이 뿜어져 나왔다. 루크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초월체의 약점을 파고들어 맹렬히 공격했다. 초월체는 루크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루크에게 방역했다. 루크는 초월체의 맹렬한 공격에 온몸이 찢겨나갔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초월체와 맞섰다. 민준은 루크의 희생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루크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민준은 루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루크와 초월체가 싸우는 틈을 타 실험실 중앙에 있는 메인 서버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에덴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연구시설을 파괴할 계획이었다. 최 박사는 민준의 움직임을 보고 소리쳤다. 저자를 막아라. 저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 경비원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경비원들의 공격을 피하며 메인 서버로 향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루크는 초월체와 마지막 싸움을 벌였다. 루크는 초월체의 목덜미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초월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지만 루크는 죽으림을 다해 버텼다. 루크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형제를 구하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루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초월체의 목을 꽉 물었다. 초월체는 격렬하게 경련하더니 이내 몸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쓰러졌다. 루크 역시 초월체의 몸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루크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민준은 루크의 죽음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다. 루크는 그에게 가족이자 영웅이자 그의 삶을 구원한 존재였다. 그는 루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에덴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설 폭파 장치를 가동했다. 최 박사는 민준의 행동을 보고 절규했다. 안 돼, 안 돼. 우리의 위대한 업적이. 최 박사는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시설 폭파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내 놈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민준이 소리쳤다. 시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실험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루크의 시신을 끌어안고 시설 밖으로 탈출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루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시설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었다. 에덴그룹의 모든 악행과 비밀은 불길 속에 사라졌다. 민준은 불타는 시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루크와 곰,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동물들에 대한 슬픔과 함께 진실을 밝혀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루크의 시신을 품에 안고 숲속으로 향했다. 그는 루크를 처음 만났던 그곳,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루크를 묻어주었다.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루크의 이름과 함께 나의 영원한 수호자라는 문구를 새겼다. 민주는 루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루크는 그에게 삶의 의미와 치유를 선물하고 떠난 진정한 영웅이었다. 에덴 그룹의 비밀 연구 시설이 붕괴된 후 숲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루크의 희생이 남긴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루크를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주고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루크는 그에게 가족이자 영웅이자 그의 삶을 구원한 존재였다. 민주는 루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이제 에덴 그룹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에게 정의를 찾아줘야 할 때였다. 민주는 루크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지혜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세상으로 나올 것을 지시했다. 지혜는 민준의 연락에 안도했고 아기 곰들과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 민준은 루크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묻어주었다.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루크의 이름과 함께 나의 영원한 수호자라는 문구를 새겼다. 그는 루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숲을 벗어나 세상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에덴 그룹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세상으로 나온 민주는 김민준 경색에 연락을 취했다. 김민준 경사는 민준의 연락에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표현했다. 그는 민준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뻐했고 즉시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김민준 경사는 에덴 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이던 특검팀과 접촉하여 민준이 가진 데이터를 넘겨주었다. 민준이 가져온 데이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에덴 그룹이 숲의 희귀 동물들을 납치하여 유전자 조작 실험을 진행하고 슈퍼 동물을 만들어내어 군사적 목적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들은 숲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대했으며 심지어 민준의 가족을 앗아간 산사태마저 그들의 불법적인 개발과 연관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모든 진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에덴 그룹은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최 박사를 비롯한 에덴 그룹의 모든 핵심 관계자들은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에덴 그룹의 잔인한 실험 방식과 비윤리적인 행위에 경악했으며 동물보호단체들은 에덴 그룹의 만행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는 대중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민주는 더 이상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루크와 곰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동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숲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이 지혜와 함께 숲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숲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에덴 그룹의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치료하며 동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쳤다. 아기 곰들은 숲의 친구들 보호소에서 민준과 지혜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들은 여전히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에덴 그룹의 실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숲의 일부로서 민준과 지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곰은 민준을 처음 만났던 동굴 근처에서 평화롭게 살았고, 이따금씩 보호소를 찾아와 아기 곰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루크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고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숲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동물들은 자유롭게 뛰어놀았다. 민주는 지혜와 함께 숲을 산책하며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루크의 영혼이 함께하는 듯했다. 그는 루크의 존재를 항상 기억했고 루크의 희생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잊지 않았다. 민준의 이야기는 한 마리 늑대가 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적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치유하고 거대한 악을 물리치며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감동적인 서사가 되었다. 그의 삶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다.